안녕하세요. 스카이매스랩의 한명입니다. 자,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통적인 상위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요. 자, 중학교 2학년 평주나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 400명 중에 100등이 넘어가는 성적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시절 묻지마 공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시절 조금은 힘든 슬럼프를 겪고 재수와 삼수를 거치면서 마침내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부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답답함을 느낀 친구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깊은 공감과 함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공부라는 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동네에 있는 학생도서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이요. 그때는 아침 9시에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도서관이 문 닫는 10시까지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뭐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치 백지 상태의 그냥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물을 쫙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시간을 일단 충분히 들여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고도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빠르게 성적이 향상이 되었고 100등이 넘어가던 성적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5등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너무 달콤한 꿀을 맛보고 당연히 공부는 누구나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노력 이퀄 결과라는 달콤한 공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였습니다. 너무나 다 잘하는 친구들이 한 학교에 다 모이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때에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이전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평상시에 뭐 12시, 1시, 2시는 기본이었고요. 만약에 그 다음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3시, 4시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 공부를 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들였는데 성적은 그 시간을 들인 만큼 나오지 않았죠. 성적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실상 저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자, 정말 매일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더욱더 시간 양치기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부하는 시간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쏟은 시간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거의 늘 제자리 걸음 혹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흙탕 속에 빠진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는데 바퀴가 엄청나게 연기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헛돌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요. 자, 이때 처음으로 어렴풋하게 조금 깨닫게 됐는데 이게 내 끝인가? 내 한계인가? 나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좌절감과 함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긴 했지만 자, 이때는 제가 시골에서 주변에 조언이나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나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는 힘겹게 버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재수 초반까지도 저는 그 슬럼프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까 하는 자괴감 플러스 무력감에 휩싸여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고요. 분명 이렇게 오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현실은 매번 냉정하게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요. 이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표와 같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부터 옵니다. 정말로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현실은 야속하게도 제 기대를 계속 배신했죠. 그렇게 하면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사이에서 매우 힘들어했고 슬럼프가 오게 됐던 거니까요. 자, 만약 그때 제가 빠르게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스마트하게 깨닫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다면 그 슬럼프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고요. 어땠을까라는 그 후회가 지금도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너무 어렸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입해서 성적을 내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지 컸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익숙한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게 새로운 빛을 찾아 나가는 것보다 덜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과 싸워야 했던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헤매던 저한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재수를 강남대성학원에서 했는데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학원이란 데를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다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수종합반에 등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정말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이게 무작정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단순히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느냐, 그리고 배운 내용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이느냐, 그 싸움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똑같은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누가 더 집중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반복해서 복습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얻는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마치 제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완전히 내 걸로 체화돼서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걸 그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무조건 많은 시간을 외쳤다면 그 이후로는, 재수 이후로는 이제 제대로 효율적으로 완벽하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저에게 공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고, 비로소 슬럼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슬럼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노력했으니까 성장이 멈추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슬럼프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 방식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고 마치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없듯이 잠깐 멈춰서 점검하고 엔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할 수 없듯이 필요할 때에는 잠시 멈춰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을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야 하듯이 슬럼프는 우리한테 잠시 멈춰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오랜 시간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답답함을 느낀다면 무작정 더 많은 시간을 쏟거나 지금 무작정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답습하기 전에 잠깐 내 스스로의 방식과 내 스스로의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과목에 집중하고 있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지? 이 방식이 정말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일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럼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슬럼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상에 제대로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3년이란 슬럼프 극복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끈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슬럼프를 발판 삼아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